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파트인데 봐봐,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뭐 초딩처럼 이렇게 영차 영차 안 나누잖아요. 이렇게 안 나누잖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저 새끼 틀렸네 하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검산식처럼 항등식으로 바꿔서 써가지고 차수 비교하는 상태를 보니까 결국에 항등식으로 가는 건데, 그러려면 항등식의 성질이 있어야 돼요. 항등식은 방정식이랑 차이가 뭐야? 그죠? 방정식은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항등식은 어떤 미주수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뭐 k에 관계없이 밑에 해놨네요. 뭐 k에 관계없이, 아 예쁘게 해야 돼. 왼손으로 할게. 손 떨리는데. k에 오른손 나왔냐? 항상 성립한다라고 나오면 결국 우리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 K로 이렇게 슉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는영 처리했을 때 봐봐, K에 몇을 집어넣던지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게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0, 얘가 0이 나온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얘가 0, 얘가 0이 나온다라고 마무리 짓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뭐 1등급 풀면서도 봤겠으나 분수 형태로도 많이 나오지. 너희 뭐 여기에 어찌고 저찌고 써져 있고 얘 어찌고 저찌고 써져 있고요. 얘가 또 일정한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나오면 얘는 는 k다라고 잡고 풀면 되는데, 이거 1등급 할 때 할게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많이 나오죠? 모든 문제집에 항상 한 문제씩 들어있는 문제니까. 그럼 대놓고 이렇게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임의에 k에 상관없이 혹은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도 나오고요. 무조건 K라는 문자 하나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임의의 X, Y에 대해서 관계없이라고 나오면 X로 묶고 Y로 묶으시면 돼요. 확인되셨나요? 임의라는 말이 그거잖아. 랜덤으로 골랐을 때도 아예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계속 같은 표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K에 관계없이, 뭐 임의의 K 값에 관계없이. 확인됐나? 어떤 K에 대해서도 상관없이, 이런 말 다 똑같은 말이니까 이런 거 나오면 뭐다? 항등식이다라고 잡고 뭘 보시면 된다. 양쪽 계수 비교하시면 되는데 그 관계없는 문자로 묶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가서 봅시다. 그럼 항등식은 결국에 한쪽이 계수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미정계수법이 뭐냐면 정해지지 않는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 뭐까지 볼 수 있냐면 연조립제법까지 볼 수가 있다. 연조립제법까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 봐봐, 계수비교법은 당연히 알고 있죠. 양쪽에 뭘 비교하는 거다? 계수를 비교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금 뭐 있냐 나? 뭐냐면 뭘 선택해야 되는 거 너희 자유야. 근데 딱 봐도 뭐가 더 쉬운지는 문제 풀면 더 많이 느껴지긴 하겠지만, 계수비교법은 보통 이런 거지. 뭐 최고차항의 계수, 최고차항의 계수나 혹은 뭐 추가적으로 뭐 상수항까지 막 드러내는 상황이잖아. 항등식인데 뭐 x에 대한 식으로 보통 나오겠죠? z에 대한 식 잘 안 나오잖아요.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왔어. 근데 걔의 최고차항 계수나 뭐 상수항 이런 거 많이 알려준 상태면 계수 비교법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고, 무슨 말이냐면 아마 풀면서도 있었을 건데 뭐 좌변이 x 세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확인됐나요? 여기가 뭐 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이 됐다 치면 얘는 수치 대입법보다는 당연히 좌변이 3차고요.
우변이 뭐다? 2차니까 1차만 곱해줘야 되고 사실 추가적으로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려면 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단 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단 말이 있으면 우리는 얘를 x 플러스 c로 잡고 개수 비교하는 게 훨씬 쉬울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신 힌트가 꽤나 많으면 그냥 개수 비교법을 가지고 풀어내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럼 수치대입법을 가서 보시면 수치대입법은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데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볼 수가 있다. 근데 봐봐 수학에서 근데 문제집 봐도 교과서 봐도 여기 나오거든. 수학에서 적당한 수 정도 표현했잖아. 그럼 진짜 적당한 수인 거야. 아 진짜 심각할 정도로.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훈련 잘 받은 침팬지도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수다. 그렇다고 못 골랐다고 떨어진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A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C의 뭐 x 플러스 1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나왔고 오른쪽에 뭐 x에 대한 식이 쭉 있어요. 그럼 얘는 일단 우리는 뭘 봐야 돼? 보통 얘들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주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주잖아.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많이 봤을 거야. 뭐 x에 대한 식이 이렇게 있고 내가 지금 예를 드는 거라서 문자가 많은데 문자 사실 더 적어요. a, b, c는 숫자로 주겠죠. 뭐 이렇게 준 상태에서 얘를 a0 플러스 a1에 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a2에 x 플러스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 있죠. 확인됐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적당한 수가 누구겠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 적당한 수의 포인트는 어디가 되는 거냐면 여기 얘들이 되는 거야. 딱 세 가지 볼 수 있네요. 오 어지러웠어 순간에. 얘가 0이 되는 상황 혹은 얘가 1이 되는 상황 혹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식을 조작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려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거나 얘가 1이 되려면 x자리에다가 몇을 집어넣거나 0을 집어넣거나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형태는 이 형태 있잖아. 이 형태는 수치대입법보다는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누구다? 연조립제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얘는 연조립제법으로 해결하면 A, B, C, D가 쭈루룩 나온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속해서 조립제법 하는 방법이잖아. 만약에 식이 얘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조립제법 최대 몇 번까지 하는 거야? 3번까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하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 딱 튀어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로 또 조립제법 하면 나머지 하나 또 튀어나오겠네요. 여기에서 또 조립제법 하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또 튀어나왔겠네. 확인되셨나? 그럼 여기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A, B, C, D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얘는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있나요? 얘 식 쪼개면 요렇게 바뀌는 상황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이것도 할 거예요. 1등급 할 때. 오케이? 그러니까 총 3가지로 보시면 돼요. 계수비교법 보거나 아니면 수치대입법 보거나 연조립제법 보거나. 확인되셨나요? 총 3가지 경우가 있다. 자 봅시다. 바로 나오죠? 했던 거다. 여러분 방학 때 열심히 했던 거다. 자 보시면 일단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면 항등식이니까 총 3가지 방법이 떠오르는데 바로 보이는 건 혹시 너희 프린터도 흐리니? 자 볼게요.
적당한 수를 집어 넣을 거야. 근데 막 집어넣지 말고 우리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여러분. 막 그 문제 외워서 풀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겼으면 무조건 이렇게 푼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부교재는 외우셔야 돼요. 압니다. 아는 문제가 당연히 있겠으나 외워서 풀면 한 큐에 풀 수 있잖아. 시간 절약상 외우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외우러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러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부교재에서 그런 것만 푸는 방법을 외우죠.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근데 막 동성구는 막 그대로 나오던데? 숫자까지. 근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부교재는 당연히 적어도 한 3회독은 해야 되지 않나. 아니요,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풀고 체크를 잘해야 돼. 그러면 안 돼. 막 양심껏 해야 돼. 세점 뭔가 막 안타깝게 틀린 것도 다 체크하셔야 되고 계산 실수로 틀린 것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뭔가 느낌적인 느낌 수학으로 푸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맞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틀린 거야. 그런 거 체크 잘 하신 다음에 2위독 할 때는 그냥 내가 내 피지컬로 온전히 맞춘 거 그냥 안 풀고 애매한 거랑 어려운 거 풀고 세 번째는 어려운 거만 풀고 네 번째까지 풀어야겠다. 네 번째는 진짜 근데 네 번째까지 잘 안 가죠. 부교재 개어려운 문제 잘 없을 거니까. 그래서 개어려운 거 풀고 이런 식으로 풀면 사회도 금방 하지 않나. 근데 또 푸는 건 되게 중요해. 내가 옛날부터 항상 말했잖아. 제일 좋은 건 고쟁이 20번 푸는 거야. 봐봐, 너희 지금 고쟁이 다시 풀라 해도 틀린 거 또 틀려. 이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그러니까 반복해서 푸는 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푸셔야 돼요. 자 봅시다. 얘 딱 항등식이야. 개수 비교를 하고 싶을 수도 있겠으나 좀 참아주시고 일단 개수 비교도 먼저 해야 돼.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 얘는 최저차가 몇 차야? 6차죠. 여기는 근데 상수항 붙어 있어요. 그럼 A0부터 A5까지는 원래 없었던 거야. 그래서 A0부터 A5까지는 싹 다 0이에요. 그럼 싹 다 지워주세요 라는 거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개수 비교부터 한 거죠. 정해진 게 아니지. 이런 거 무조건 수치 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수 비교로 일단 털 건 털자. 털어서 쭉 가서 몇부터 나와 그러면 A에 6에 X의 6제곱부터 튀어나온 상황인데 그럼 봐봐 여기서도 설마 6제곱 때리진 않겠죠? 재앙이에요. X를 바깥으로 빼면 X의 6제곱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야? 아니잖아. 왜 그래? X 뺐어요 저 바깥으로. X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6제곱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A의 6제곱에 X의 6제곱 플러스 A의 7제곱에 X의 7제곱 쭉 더해져서 A의 18에 A의 X의 18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인됐나요? 그러면 6제곱 털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A의 6 플러스 A의 7의 X 그 다음에 A의 8의 X의 제곱부터 쭉 가가지고 A의 18에 몇이야 이거는? X의 12제곱인가요? 12제곱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 봐봐 어차피 이건 어차피 날릴 건 날리자 또 이거 없는 애잖아. 5까지 0이었으니까 확인됐나요? 그 다음에 8, 10, 12, 14, 16, 18이면 짝수만 남았으니까 이 홀수 번째가 날라가줘야 돼. 그러면 x에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두 개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내가 너무 싫어하는 온도인데 지금 딱 안락한 온도? 좀 추워야 되는데 어? 더해야 돼. 뭘? 마이너스 1 지워서 왜? 나 뭐라 했는데? 빼야 돼. 나 근데 방금 에어컨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 더 해야지. 뺀다 있어? 뒤질 때가 된다. A의 6, A의 7 쭉 가서 A의 18 X의 마이너스 1 집어넣고 A의 6 빼기 A의 7
쭉 가서 A의 18이고요. 얘 싸그리 더해버리시면 2배씩 튀어나오겠죠? 2배가 나올 거고요. 좌변 계산 안 했어. 할 수 있지.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가 A의 6, A의 8 쭉 가서 A의 18인데 사실 6은 필요 없잖아. 6은 구해낼 수가 있죠. 누구야? 이 6제곱이겠네? 여기서부터 여기를 구해낼 수가 있겠다. 확인되셨나요? 몇 나오죠 그러면? 1번 나온 거야? 아 32? 오케이. 해드릴까요? 1 집어넣으면 몇이야? 0이죠. 0, 은. 마일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뭔 말인지 알죠? 1, 마일, 마2니까 2의 6제곱이 나올 거다. 두 개 더했죠. 그럼 얘가 2의 6제곱이죠. 근데 2 날리면 2의 5제곱이 되겠죠. 근데 A의 6이 누구야? 2의 6제곱이죠. 확인됐나요? 그래서 얘 넘어가면 뭐가 나온다? 32 빼기 64니까 마이너스 32가 나오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1번 했는데 글씨 괜찮아? 자 봅시다.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너희 그 나눗셈 하는 방법이 직접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있죠? 조립제법. 조립제법 언제 써? 1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누는 수의 개수가 1일 때, 물론 2나 3일 때 쓸 수 있지만 마지막 식변형 해야 되잖아. 그리고 나머지 정리는 누구만 구할 때? 나머지만 구할 때 쓰시는 건데, 그러니까 얘 봐봐. 나머지 정리는 어떤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눌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여기 r만 구하려면 누가 거슬려요? 뭐? 졸라 거슬리죠? 그러면 없애줘야겠네요.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몇을 집어넣자? 아 맞아. 없애자. 그러면 x 자리 몇을 집어넣자? r8을 집어넣자. 그럼 바로 누가 떠버린다? r이 떠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너희 고등상 보면 개념이 크게 많지가 않아. 앞 내용은. 그래서 그냥 이 정도 개념만 잘 머릿속에 놓고, 사실 문제가 극악인데 같은 개념에서 출발하니까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차분히 잘 보시면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좀 복잡해 보여도 꾹 참고 잘 봐야 된다. 특히 이거 모의고 저번가요? 3월달에? 아 근데 3문을 잘 보더라. 중학교 거 나오니까 라고 말하면 또 지랄지랄 하시니까, 지랄지랄 하시던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경험상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 아무튼 모의고사 앞으로 계속 볼 건데 그 느낌이 있어. 너희 보다 보면 알 거야. 이미 많이 풀어본 애들도 있겠으나 그냥 뭐 딱 봐도. 근데 20번 교재 안 풀었거든요 3월을. 근데 3등급 떴어요. 왜 안 풀었어? 귀찮아서. 미친. 아, 그러면 안 되지. 선생님이 떴어요. 잘했네. 감사합니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뭔 말할라 했냐? 3부 10도.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봐봐. 어쨌든 뒤에 나오는 단원이 2차 함수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2차 함수 거의 환장해요. 평가 아저씨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되고, 뭐 수원에서 상가함수 이런 거 환장해. 등차술, 등비술도 환장해. 환장하는 특징이 뭐야? 대칭성, 주기성 있잖아. 아저씨 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는 상황은 반드시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런 단어는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 볼게요. 1차식, 2차식 나눌 때는 그냥 이제 뭐 계산의 느낌이다. 생각할 게 별로 없다. 예를 들어 fx를 1차 방금 했으니까
x마 알파 x마 베타로 나눴을 때 몫이 qx야. 나누는 수가 몇 차다? 2차다. 나머지는 몇 차 이하다? 1차 이하다. 그죠? 나 방금 나머지를 했냐? ax 플러스 b다. 1차 이하다라고 써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 거슬리는 거 날리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 그럼 식이 두 가지 나오죠.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니까 얘 연립하면 뭐 할 거다? 답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부터가 학교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엔간하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첫 번째로 어떤 3차식이 있냐면 이런 뭐 귀여운 3차식을 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면 나누는 수가 몇 차야? 3차죠. 나머지는 몇 차? 2차 이하로 들어가겠네? 이렇게 줘버리잖아? 그럼 사실 그냥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실제로 잡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지수 3개, 문자가 3개죠. 식이 3개. 똑같은 말이잖아. 미지수 3개, 식이 3개지. 0 집어넣었을 때, 알파 집어넣었을 때, 베타 집어넣었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연립하시면 나와요. 근데 이런 건 많이 안 나오고 결국에 나오는 유형은 요런 유형이다. 인수를 생각하는, 인수를 이용한 형태가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봐봐. 23이라는 수가 있어. 내가 얘를 4 곱하기 5 플러스 3이라고 쓸 거야. 그러면 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여기선 안 생기죠. 어디서만 생겨요? 여기서만 생기죠. 인수로 들어있으면 나머지가 안 생기네요. 오케이? 그럼 인수로 안 들어있는 곳에서만 나머지가 생기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뭐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 뭐 fx가 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가 뭐 ax 플러스 b가 있었다라고 이제 나올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fx를 x마 알파의 제곱 x마 베타의 q의 2의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알아내라 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겠지. 확인됐나? 그럼 봐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는 주거든. 뭐 f에 뭐라 쓸까? 아무튼 뭐다 이런 식으로 하나는 줘. 근데 여기를 미지수를 f1은 2다 이런 식으로 하나 준다고요? 여기서는 f 베타가 몇이다라고 주겠지. 여기 베타가 있으니까. 봐봐. 그럼 여기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잖아? 그럼 미지수 몇 개야? 3개죠. 식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미지수를 줄여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방금 요거 써먹으시면 돼요. 봐봐. x마 얘도 fx고 얘도 fx거든. 그러면 얘도 fx니까 얘를 x마 알파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ax 플러스 b가 나와야 되잖아. 확인됐나요? 근데 이렇게 나누면 나머지 안 생기지. 이렇게 인수니까 어떻게 나눌 때만 나머지 생겨? 이렇게 나눌 때만 나머지가 생겨요. 이해된가? 그래서 이 나머지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다라고 바로 써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맞냐면 a의 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k로 써야겠다. ax 플러스 b다라고 잡고 얘를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 지금 내가 다 문자로 써서 좀 어렵게 쓰나 밑에 바로 해놨어요. 자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 보시면 봐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 물어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줬어. 이해가 안 돼. 또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너무 안 돼요. 봐봐.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나도 몰라. 관심도 없어요. 플러스 x 더하기 3이다 라고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f1이 5인 거 정도는 줘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를 x-2의 제곱에 x-1로 나눴을 때 몫은 관심이 전혀 없고요. 나머지를 구하래. 오케이? 근데 나머지는
AX제곱 뿔 BX 뿔 C로 쓰면 안 되겠지. 알고 있는 문자 식이 하나밖에 없어. 문자 3개 잡으면 안 돼. 그럼 아까 써먹었던 거 봐봐. 얘도 fx거든 얘들아. fx 얘로 나누면 나머지 얘야. 그럼 얘도 fx니까 여기 얘도 fx니까 이놈도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나와야 돼요. 나머지 이 x 뿔 3이 여기서 생겼을 리가 없잖아. 인수로 들어있으니까. 어디서 생겼겠어? 여기에서 생겼겠죠. 확인됐나? 그니까 이제 앞으로는 일일이 다 안 쓸 건데 처음이니까 쓸게요. 얘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다라고 쳐봐.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 무조건 얘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나눠봐. 실제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차피 앞 대가리만 맞추면 되잖아. 여기 a라고 써. 왜냐면 관심도 없어요. 어차피 결론은 알거든. 얘가 x 플러스 3이 됩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를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 쓸 거고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다라고 써버릴 수가 있겠다. 확인됐나요? 오케이? 죄송해요. 자,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 몇을 집어넣자? 1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온다. 1 집어넣으면 5 나온다. 1 집어넣었더니 5가 나왔고 A 플러스 4가 됐다. A는 몇이야? 1이네. 그럼 A에 1 집어넣으면 얘가 RX가 되는 거라서 여기에 3 집어넣은 게 답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3, 4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방법의 기본적인 유형이고 이제 살짝 여기서 조금씩 보겠지. 이대로 내면 조금 쉬우니까 이런 거 틀리면 중간고사 그냥 나가디 여러분. 안 돼요. 살짝 꼬일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가서 보면 f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긴 해. 관심은 여전히 전혀 없어요. 요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x 플러스 6이래. 뭐 쓸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옆에 써놓긴 할게.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q의 2x 플러스 4x 플러스 6이 나오는 상황. 근데 물어본 게 뭐냐면 누구로 나눴을 때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지. 근데 방금처럼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죠.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너희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도는 필요해요. 그잖아. 여긴 제곱이고 얘는 세제곱이야. 여기 제곱이었잖아 만약에. 그러면 가능하겠지. 확인됐나요? 너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요 인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필요하니까 실제로 얘로 나눠보면 돼요.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이렇게 바꿔.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1의 q의 원 x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써도 되죠. 식이 변하면 전혀 없죠. 위아래가. 얘를 이렇게 쓴 거고 얘를 이렇게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오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얘랑 얘로 한 번 더 묶을 수가 있겠죠. 확인된가요?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건데 여전히 전혀 관심이 없고요.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까진 쓸 수가 있겠다. 확인됐나요? 그럼 봐봐. 나는 이제 얘를 나타낼 수가 있겠네.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가 있을 건데 아예 관심 없고 여기 2차식이 들어갈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뭔지 알잖아. 몇이었어? 2x 플러스 1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쓰면 끝나겠네요. 확인됐나?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머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머지. 그러니까 요거 써먹으면 되겠죠. f의 2는 몇이다? 몇이니? 14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2 집어넣으면 14 나온대. 14가 나온대요. 2 집어넣었더니 싸그리 따다다닥 날아가고 2 집어넣으면 9의 2 플러스 5가 된다. 그럼 a는 결국에 몇이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a에 1 집어넣고 x에 몇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4 플러스 3이다. 답은 7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죠. 확인됐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필요하니까 인수를 방금 여기 위에 있는 문제처럼 대놓고 안 주면 열심히 너희가 찾아내시면 돼요. 여기는 대놓고 준 거고요. 얘 인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준 거고 밑에는 한 방에 주진 않았어요. 여기는 숨겨놨지. 그래서 얘 식변형을 잠깐 하셔가지고 fx를 물어본 요놈의 인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내시고 이 나머지를 이렇게 얘 껴서 나타내시면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봅시다. 여기까지 봐야 돼요. 여기 보고 쉴게요. 자, 볼게요. 항등식을 이제 작성한다는 게 요거거든요. 나눗셈 줬을 때 너희가 언제 작성하냐면 나눗셈을 줬을 때 얘를 항등식으로 쭉 쓸 거야. 근데 그냥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쓰지 말고 좀 주도적으로 쓰자. 능동적으로 쓰자. 능동적으로. 뭘 힌트를 가지고 물어본 게 뭔지를 보고 예를 들어 fx를 뭐라 할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1차 이하입니다 라고만 쓰지 말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물어본 게 만약에 이런 형태 있지. x마 알파의 세제곱으로 리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쓰는 게. 좀 속 터져 쓰고 있으면.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면서 동시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런 식으로 비슷한 형태의 차수만 늘어난 형태의 나머지 물어봤을 때는 애초에 항등식 나머지 쓸 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얘들이 드러나도록 잡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머지 작성할 때 x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얘들이 드러나도록 잡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그러면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그냥 얘를 봐봐. 이런 식으로 fx를 어떻게 써도 되냐면 봐봐.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의 qx다라고 잡아봐. 여기에 나누는 수고요. 얘가 몫이야. 문제를 봤더니 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얘 1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얘들을 물어봤다라고 치면 그냥 얘들 인수 껴서 쓰는 게 맞다고요. 보시면 얘가 x마 여기 몇 차 나와야 돼 나머지 2차 나와야 되지. 2차를 ax 제곱 bx 뿔 c로 쓰지 말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p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의 q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쓰시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봐봐. 얘를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여기고요. 그 다음 얘를 x마 알파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여기고요. x마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r이다 라고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얘들이 드러나도록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 봐봐. fx를 보통 이렇게 찾는 게 맞잖아. 이거 크게 차이는 없거든 이 문제는. 보통은 이제 얘를 봤을 때 이렇게 쓰겠지. fx를 3 같냐? fx를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몇 차겠어 몫이? 1차겠죠? 3차식 fx니까. 그래서 여기를 ax 플러스 b라고 잡고 나머지도 이제 ax 플러스 b라고 잡아도 되긴 해요. 똑같이 나와. 근데 얘를 애초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제곱 1제곱 3제곱이잖아. 그럼 애초에 몫이나 나머지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더 유리하긴 하다고요.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거 가지고 쓰는 거야. 얘 몇 차 들어가야 돼? 1차 들어가야 되지. 여기 더 이상해졌다. a에 x 플러스 3에 플러스 b 이렇게 잡고요.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된다? a에 x 플러스 3에 플러스 b다 라고 잡으시면 어차피 여기도 미지수 다 들어가 있는 1차고요. 여기도 미지수 다 들어가 있는 1차니까 상관없지. 이 상태에서 이 제곱만 제곱다리만 전개하시면 돼요. 얘 전개해버리면 얘는 a의 x 플러스 3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3의 제곱에 a의 x 플러스 3 더하기 b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fx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a고요. 나머지가 어디서부터 어디다? 여기서부터 여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얘가 rx가 됩니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여기 바로 나왔죠? b는 몇이야? 2죠. x만 3으로 나눠서 나머지 2잖아. 그러면 b에다가 2 집어넣고 여기 x에 0 집어넣나 여기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나 똑같다라고 잡으시면 모두 구할 수 있다? a도 구해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a랑 b 다 구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오케이? 밑에도 마찬가지. 봐봐. 얘도 형태를 보는 거야.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래. 그런갑다. 넘어가요. 근데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요런 애들 물어봤네. 그럼 애초에 내가 식을 쓸 때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관심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냥 쓰시면 돼요. q1x 나머지 몇 차야? 2차지. 근데 최고창 알려줬어.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뭐다? 제곱이다 라고 잡고 그 다음에 p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 플러스 q라고 써버리시면 돼요. 확인됐나요? 그러면 얘가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알려준 힌트가 또 뭐가 있냐면 제곱으로 나눴을 때 1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더하면 요게 나온대. 그럼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얘가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p의 x-1 플러스 q야. x만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여기까지 쪼개면 나오는 거죠. q죠. 그럼 여기에다 q를 더하면 누가 나온다? 2x 마이너스 6이 나온다 라는 소리겠네요. 그럼 결국에 px 마이너스 p 플러스 2q가 2x 마이너스 6이 되니까 p는 몇이 나오는 거야? 2 나온 거야? q는 몇 나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q는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러면 q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끝났죠?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2 집어넣고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얘랑 얘 개수 비교하시면 A 값도 B 값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어차피 얘가 얘 누구랑 누가 똑같냐면
얘랑 얘가 똑같을 거니까 개수 비교하면 구할 수 있다. 확인되셨나요? 하나만 더 해줄게요. 금방 끝내요. 걱정 마세요. 근데 A 뿔 B 뿔 C 나왔잖아. 개꿀이야. 뭐 물어본 거야? 1 집어넣는 거 구하는 거야. A 뿔 B 뿔 C. 그냥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 fx를 x마 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전혀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얘는 나머지가 이렇게 써져 있네. 확인됐나요? 뭐 어떻게 보시면 돼요? 뭐 p에 a로 써도 되겠다. a에 x마 1의 제곱 플러스 p의 x마 1 플러스 q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 봐봐. 문제에서 알려준 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누구야? p의 x마 1 플러스 q.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누구야? q지. 두 개 더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잖아. 그럼 p랑 q가 몇이라는 소리냐? 0이라는 소리네. p도 0, q도 0이 나온다. 그럼 어디가 날라가?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요. 얘는 지금 나머지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야? 1 집어넣은 거지. 확인됐니? 나머지 누구야? 얘잖아. 여기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0 나오니까 답이 0이다라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다고요. 아시겠죠? 네, 쉬었다 합시다.